서울의 상징, 남산, 다들 한 번쯤은 가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 남산 케이블카가 무려 63년 동안 단 하나의 가족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의 실타래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김실의 경제 전문 기자가 쓴 박정희 군사정권의 남산 그림자라는 기사를 바탕으로 합니다. 기사 제목처럼 수많은 시민들이 사랑하는 이 남산에 아주 오랫동안 짙은 그림자가 하나 있었던 거죠. 바로 63년이나 이어진 독점의 그림자입니다. 아니, 서울의 심장 같은 곳이 어떻게 반세기가 넘도록 한 가족의 재산처럼 운영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의아하죠? 이 오래된 독점을 깨기 위해서 서울시가 아주 현대적인 계획을 하나 내놓았는데요. 근데 이게 수십 년 된 아주 거대한 벽에 가로막히고 맙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멈춰버린 곤돌라입니다. 모두를 위한 남산을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꿈이 어떻게 법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서울시가 내놓은 계획은 바로 이 남산 곤돌라였습니다. 아주 현대적인 10인승 캐빈에 시간당 무려 2,000명이나 수송할 수 있는 규모였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휠체어나 유모차도 편하게 탈 수 있게 해서 그동안 남산에 오르기 힘들었던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도 쉽게 정상에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였어요. 이걸로 63년 묵은 독점도 끝내겠다는 정말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야심찬 계획이 법원의 판결 한 방에 그냥 멈춰서 버립니다. 놀랍게도 단 하나의 회사가 서울시 전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이긴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무려 6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이제 모든 갈등의 시작점, 63년 전으로 한번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영구적인 것처럼 보이는 독점이 가능했던 걸까요? 그 비밀은 낡은 계약서 한 장에 숨어 있었습니다. 모든 건 1961년에 시작됩니다. 당시에 군사정부가 한 민간 사업자한테 케이블카 운영권을 내주거든요. 그리고 1962년에 운행을 시작한 이 케이블카는 단 한 번도 사업자가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63년 동안 쭉 한 가족의 소유로 운영되어 온 겁니다. 진짜 문제의 핵심은 정말 황당하게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최초 계약서에 사업 허가 기간이라는 문구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운영하라는 기한이 아예 정해져 있지 않았던 거죠. 이 딱 한 줄, 이 빠진 조항 하나가 글쎄 63년짜리 독점이라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계약서의 허점 덕분에 남산 케이블카는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습니다. 이 독점이 얼마나 큰 돈이 되었는지 그 경제학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경쟁 상대가 전혀 없는 독점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한국삭도라는 회사는요, 연평균 매출액이 무려 220억 원에 달합니다. 정말 엄청나죠? 매출만 많은 게 아닙니다. 작년 한 해에만 벌어들인 순이익, 그러니까 모든 비용을 빼고 남은 돈이 약 71억 원이나 됐습니다. 이 막대한 이익은 당연히 전부 소유주 가족에게 돌아갔겠죠. 자, 그런데요. 이 회사가 국유지인 남산을 사용하면서 공공에 내는 돈, 그러니까 사용료는 과연 얼마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1년에 1억 원도 안 됩니다. 아니, 1년에 71억 원을 벌어가는데 공공에 내는 돈은 1억이 채 안 된다니. 정말 극명한 대조를 보이죠. 경제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지대추구 행위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라요. 정치적인 짐이나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공공자산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통해서 초과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주인 없는 대동강물을 팔아서 돈을 번 봉이김선달. 딱 그 격입니다. 모두의 자산인 남산을 이용해서 특정 기업이 사적인 이익을 독점하고 있으니 이걸 현대판 봉이김선달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법원에서는 일단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새로운 싸움터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바로 국회입니다. 법 자체를 바꿔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시작된 거죠. 법원은 기존 법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회사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법으로는 안 되는구나가 명확해진 거죠. 그래서 아예 63년이나 된 이 낡은 법의 허점 자체를 막아버릴 새로운 법을 만들자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궤도운송법 개정안이라는 게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이거예요.
앞으로 모든 케이블카 허가 기간은 최대 20년으로 딱 못 받고 이미 운영 중인 곳도 2년 안에 다시 심사를 받게 하는 겁니다. 만약 이 법이 최종 통과된다면 63년 독점의 마침표를 찍을 아주 강력한 수단이 생기는 셈이죠. 이제 싸움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모두를 위한 남산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고민들을 해야 할까요? 결국 이 남산 케이블카 사건은요, 그냥 케이블카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훨씬 더 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죠. 과거의 어떤 좀 불합리해 보이는 특권을 지금의 법과 기준으로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가? 무엇이 공정한 것이고 또 공공의 이익은 어디까지인가? 이건 정말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는 르몽드 디플로마틱 김실애 기자의 깊이 있는 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